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거기 오늘 프린트는 특별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특별법. 프린트 특별법 하나가 있을 거고,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비밀노트라고 해서 하나 OX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이신가요? 이 OX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다음 주까지 답을 달아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셔야지 답을 내가 확인하고 답을 줄 거거든요. 꼭 일주일 동안 해올 숙제예요, 이걸. 근데 이걸 한 8번 정도 나갈 건데, 이게 8번 나가면 거의 민법은 웬만하면 건들 건 다 건드는 것 같아요, 지문 자체는요. 이걸 꼭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자마자 첫 시간 들어가면 항상 특별법은 다시 해요, 이걸 계속.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는 건데, 특별법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번호가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56번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56번이 기존의 그 워크북에 올라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여기 데스크에 가서 좀 달라고 하면 아마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5, 6월 달 자료실이 올라가 있으면 다운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소책자로. 그러면 A4로 복사해도 되고 소책자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번호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학원서 데스크에 달라고 해도 되고. 동영상 보신 분들은 뭐 항상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5, 6월 달에 다운 받으셔도 된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있죠? 민총 부분 설명하고, 내가 저번 주에 제가 해드린다는 게 있었어요. 계약금하고 비용상환, 부속물, 지상물, 그걸 다시 끝내놓고 갈 거거든요. 여기 앉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 특별법 중에서는 특별법은 총 6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4문제는 꼭 맞히셔야 돼요. 근데 특별법을 항상 뒤에서 하다 보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앞에서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가장 양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걸 주임법 그러거든요. 근데 주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항력이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우선이라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항력은 말 그대로 이건 매매가 되거나 그 다음에 경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우선 변제와 최우선은 반드시 경매라는 전제에서만 깔려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권 중에 그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있어요. 전세권. 그럼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 전세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원래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살았을까요? 1년 살았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A란, 예를 들면 신소유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 을은 지금 갑하고 2년 살기로 했는데 1년 있다가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의 전세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전세권이 뭐냐면 일명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대항한다, 주장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뭘 대항하냐, 뭘 주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지금 1년 살았으니까 1년 남았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기간,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살겠다, 너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이라고 하는 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갑에게 돌려요? 아니면 A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A에게, 요 신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이게 돼요.
물권은 말 그대로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임대차를 물어봅니다. 얘는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차는 물권이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자기하고 계약한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걸. 그럼 둘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2년간 살겠다고. 근데 중간에 지금 소유자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A라는 사람에게 신소유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요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한 거죠?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지 A하고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항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하고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이 아니라 여기는 보증금이겠죠. 보증금. 이 보증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반환 청구를. 그걸 묻습니다. 이게 안 돼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는 전세권과 다르게 계약을 한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권인 전세권은 우리가 보통 절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상대권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요. 계약을 한 사람이면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주인이 바뀌자마자 이 친구가 쫓겨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새로운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케이스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민법상에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반대를 해버리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줍니다. 621조에 따라서 반대 특약이 없을 때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반대를 하면 등기가 안 돼요. 대항력이 없죠. 그 다음에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토지를 임대차해서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그 건물에 등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문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1980년에 뭐가 있었냐면 이 대항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대항력이 뭐냐 그랬더니 이 임차인 주택을 인도받아요.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췄어요. 이걸 줄여가지고 인주 그러거든요. 인주가 있으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5월 1일 날 인주를 했다면 다음 날이니까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1월 5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5월 1일입니다. 5월 2일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을 갖춘다면 이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대항력이 이젠 있어요. 이걸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대항력이에요. 이게 대항력 하는 게. 대항력은 뭘 갖춰야 된다는 거죠? 대항력은 주택에 인도하고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이죠. 그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0시부터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기간 동안 살겠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런 의미예요. 대항력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요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먼저 해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저당권이 들어오고 여기가 임차권이 있어요. 여기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등기 순서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요. 여기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어요. 경락대금에서. 순서가 밀리니까. 그럼 여기 뒤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얘는 채권이고 얘는 물권이거든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되면 보통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이 친구는 이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기분 분명히 나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하고 또 하나가 최우선 변제권인데요. 얘는 우선 변제고 얘는 최우선입니다. 근데 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시험장에 가면 최우선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액보증금이에요. 소액보증금인데 얘는 뭐라고 할까요? 보증금 중 보증금 중 뭐라 그래요? 일정액이라 그래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장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럼 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라는 요건을 갖추려면 여기는 인주, 주택의 인주, 주민등록 플러스 뭐가 있냐면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이걸 외울 때 저는 뭐 인주학 이렇게 해왔거든요. 인주학 이렇게 해왔었어요. 최우선은 어떤 거냐면 여긴 인주가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뭐가 있냐면 소액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액은 좀 달라요. 소액은 연도마다 달라요. 지금 한 9번 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정된 거죠. 그럼 이 소액은 중요한 게 요거예요. 기준 날짜. 이게 소액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내 임차보증금이. 예를 들면 22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서울이 지금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에 5천까지는 최우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그래서 내가 22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2015년도 이 부동산 있잖아요. 이 부동산 붙어 있는 거, 이 부동산이 붙어 있는 이 부동산에 2015년도에 저당권 등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대차 계약을 22년도에 맺는다 하더라도 저당권 등기가 몇 년도에 2015년도잖아요. 그럼 이때 소액을 적용받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가 기준이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갈 때 이 담보물권의 설정 연도가 기준 날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에요. 자, 표지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임차인이요. 이 후순위 있잖아요. 후순위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말이지. 요 앞에 있는 선순위 있잖아요. 요 선순위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선 변제라는 의미는 누구보다요. 네, 후순위 요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지 선순위보다 먼저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최선순위 소액이라는 것은 누구보다요? 여기 선순위 있죠? 선순위보다 후순위가 임차인이 일정 액수에 대해서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것. 선순위보다 먼저 일정 액수를 배당받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기는 후순위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는 말이고 얘는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근데 얘는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우선 변제는 그 보증금 있죠? 전액을 청구하는 거고요. 못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보증금 전액이 아니에요. 보증금 중 이건 일정액이에요. 이제 일정액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해진다 그랬죠. 일정액은 이 저당권 설정 날짜가 기준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두 가지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경매예요. 경매가 안 되면 우선 변제나 최우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있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 대항력이 뭐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둥입니다. 기둥. 이걸 모르면 주임법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좀 정리를 미리 좀 해놓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 보이시죠? 이제 프린트를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주택입니다. 주택에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에만 적용이 된다. 주택. 이때 이 주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통 이것은 공부상이다라고 하는 거, 건축물 관리대장 공부상으로 구별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실질 용도예요. 실질 용도를 가지고 구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적용범위. 자, 적용범위인데 안 써져 있으면 써놔야 돼요. 주택 소유자 불문이에요. 즉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임차인이 소유자냐 소유자가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프린트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그 옆에 써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없나요? 특별법이라고 돼 있는 거. 특별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기출하고 같이 나와 있는 거 이게 지금. 자, 그럼 주택인데 이때 조심해야 할 건 주택 임차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에 가면 그 임대할 수 있는 관리권은 있잖아요. 근데 소유자는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건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임대차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거용 건물 전부나 일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거용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 용도를 가지고 따지지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이때 주거용 여부는요. 주거용이냐라고 하는 거 이거 안 써주셨는데 주거용 여부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시를 기준합니다. 기준에서 이게 주거용인지 주거용이 아닌지를 구별한다는 거고요. 이항의 주거용 건물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어가 지금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적 이외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인데 좀 개조를 해가지고 비주거용으로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적용이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거 비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인데 이거 일부를 개조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출발할 때 주거용이었고 여긴 비주거용이잖아요. 출발점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도 상관없는데요. 이게 상가금을 임대차에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나와야 되는데 미등기나 무허가는 사업자 등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임법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상임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시사용이다라고 돼 있는데 일시사용은 뭐예요? 숙박업이잖아요.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두 다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둘 다. 법인은 안 되죠. 여기 영리법인이요. 다만 누구는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임법 있죠. 상임법에서는 법인이 적용돼야 안 돼요. 여기는 적용이 돼요. 여기는. 근데 주임법은 안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중소기업법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지방공사 같은 경우 있죠. 우리 서울 같은 데는 그 SH라고 해서 서울하우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적용이 되고요.
아니면 LH공사 있죠. 랜드하우징이라는 거. LH공사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 여부가 나와 있는데 요걸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까. 이 대항력 그럽니다. 대항력은 주택에 인도하고 뭐가 있어야 돼? 주민등록. 이건 전입신고인데 이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외우셔야 돼요. 인주 다음 날 0시. 요건 기본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대항력이 뭐냐? 신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신소유자가 누군 거예요? 이런 거.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집이 있는데 요게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소유자로. 그럼 요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나 그 기간 동안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소유자가 뭐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 기간 동안 뭐라고 했어요? 살겠습니다. 이거하고 그냥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대항력 있어요. 그런단 말이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다, 이 말이죠.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은 적용이 안 되고요. 임차인이 이의 제기하면 적용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건 승계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승계가 안 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양도담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도담보는 뭐예요?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주인이 바뀌면, A라는 사람 바뀌면, 이렇게 뭡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런 거잖아. 인주가 있으면,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A라는 사람한테서 요 갑이, 원소유자가 돈을 빌려오는 거야. 1억을. 1억을 빌려오면서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야. 이걸 양도담보라 그래요. 담보, 양도담보. 담보가 뭐예요? 대출. 돈 빌려오면서 소유권을 누구한테 양도한 거예요? 등기를. 이 사람한테. 그럼 이걸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여전히 갑이에요. 사용수익을 누가 하는 거야? 여전히 갑이 하는 거예요. A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소유자가 아니죠. 진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을이라는 임차인 진짜 소유자 갑에게 대항하는 거지 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양도담보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요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진짜 팔았어요. 매매로. 정말 새로운 소유자죠. 신소유자인데 이 임차인 새로운 소유자에 가서 봤더니 얘가 하우스 푸어야. 그러니까 집만 있지.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것 같아요. A가. 누구에게? 을에게. 그럼 지금 이 친구가 2년 살기로 했는데 1년밖에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의 제기하는 거야. 야, 나 가서 새로운 소유자 봤는데 걔 개털이던데 돈 없더라고. 집만 있더라고. 내가 나중에 임대차 기간 끝나서 나갈 때 얘 내한테 보증금 못 돌려줄 것 같은데 나 그냥 나갈란다.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너 보증금 네가 돌려줘. 네가. 하고 얘한테 받고 얘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의제기라 그래요. 이의제기.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버리면 임대인,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게 아니고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인한테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의제기라 그래요. 그래서 양도담보 또는 뭐야 이의제기가 있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애국인은 주민등록이 있나요? 없나요? 애국인은 주민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주민등록이 있는 거고요.
애국인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여기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주민등록의 역할을 합니다. 이 체류지 변경 신고가.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되는데 매매가 있어서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인하여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어떤 거냐면 요거 그림을 하나 옆에 그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저당권이고요.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이 집이 있는데 자, 이렇게 A라는 사람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신소유자가. 그럼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친구는 임차인은 얘한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자에서 A에게 소유권이 바뀌는 이유가 매매로 바뀌었어요. 매매로 바뀌잖아요. 매매로 바뀌면 이 사람의 인주가 5월 1일 날 됐고요. 이 A란 신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5월 6일 날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차인의 인주보다 날짜가 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 날짜보다, 대항력 날짜보다 얘가 앞서 있는 거야. 신소유자가. 그럼 대항력 없어요. 그럼 대항력 있다 없다. 매매는 뭘로 가지고 구별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기준 날짜가. 하나 더 그려볼까요? 갑이라는 여기 집이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 여기 임차인인데 새로운 소유자 A.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 대항력이 있느냐 물어볼 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요 앞에 저당권 보이죠? 선순위. 요 저당권자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얘 저당권, 요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얘는 대항력이 있는 거고, 말소기준을 뒤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요건 지금 제가 말할 때 경매를 말하는 거고, 소유자가 바뀌는 거. 요 이유가. 여기는 매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매매로 바뀔 때는 저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요? 요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빨리 했냐, 늦게 했냐. 경매일 때는 저당권보다 빠르냐, 늦냐, 이걸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보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뭐예요? 신소유자. 신소유자 이전 등기 이 등기일보다 빠르다. 빠른 거 보여요? 인주가 빠르면 얘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로 경매일 때, 경매로 소유자가 바뀔 때는 요 최선순위 저당권, 요 말소기준 권리라는데 얘보다 대항력, 인주가 빨라야 돼요. 인주가. 대항력입니다, 이거, 인주. 그럼 얘가 5월 1일 날짜고 얘가 5월 3일 날짜다. 그럼 얘가 빠르잖아요, 날짜가. 그죠?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지.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얘보다 빨라야 된다, 이거지, 대항력이. 그래서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뀔 때하고 경매로 인하여 바뀔 때 다른데, 우리 시험은 경매가 나와요, 경매가. 경매를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번, 그 다음에 1번. 자, 이제 요것들은 판례인데요. 전차인,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칠 때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건요? 워낙 많이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 1번 지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합이고요. 여기가 을이란 말이에요, 임차인. 그 다음에 갑의 동의 승낙을 받아서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에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A한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인주가 있어야 된다고. 인주가 있어야 대항력이 있잖아요. 주택인도 주민등록. 그럼 요 임차인 있어야 되냐, 전차인 있어야 되냐, 인주가. 요게 지금 직접 점유자죠. 얘는 간접 점유자거든요. 그러면 인주를 누가 해요? 갑이 있어야 돼, 병이 있어야 되냐, 을이 해야 되냐? 인주는 여기 사람이에요, 전차인.
직접 점유자가 인주를 갖추면 임차인이 인주를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대항력을 갖습니다. 함께. 근데 이걸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야 된다. 그럼 틀려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전차인 앞으로. 그래서 여기 이건 아주 중요한 지문이네요. 전차인 앞으로 직접 점유자 앞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인주가 돼 있어요. 카메라 안 따라와요? 자, 전차인 직접 점유자 앞으로. 카메라가 왜 안 오는 거야? 전차인 앞으로 직접 점유자로 뭡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 주민등록을 마칠 때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셨죠? 근데 시험장에 가면 혹시 요거 앞으로 오면 안 돼요. 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건 X가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주임법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꼭 좀 외우셔야 될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2번에 기존 주택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도한 후에 여긴 지금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매도한 후에 계속 거주를 합니다. 임차인으로. 그럼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 길이 뭐야?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소유자예요. 이 집의 소유자거든요. 소유자로 뭐가 있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뭘 했어요? 이거 팔았어요. 을에게. 집을 매매해요. 이렇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매매를 하고 매수자 앞으로 매매를 한대. 요 기존의 소유자 있잖아요. 그죠? 이 소유자가 뭘로 샀냐면 여기서부터는 뭘로 가는 거야? 이제는 임차인으로 그 집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소유자였던 사람이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럼 인주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인주를. 그럼 이 친구는 언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거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랬더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누구 앞으로요? 여기 요 매수자 있죠? 여기 요 매수자. 요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요? 등기된 다음 날. 이 길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누가요? 누가? 갑은 임차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 후에 종전 임차인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 집이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집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을이 임차인이에요. 요게 낙찰이 되니까 누군가 낙찰자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근데 임차인이 안 나가고 이 사람하고 뭐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그냥 그 집에 눌러 산다고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요 임차인은 종전의 임차인이잖아요. 지금은 새로운 낙찰자하고 새로 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낙찰자하고 새로운 임차인. 자, 그러면 낙찰 후에 종전 임차인입니다. 종전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낙찰 대금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란 말 보인가요? 즉시. 그럼 누가예요? 이 사람하고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그럼 요 낙찰자 있죠? 이 낙찰자가 뭐예요? 대금을 완납 시 얘도 뭐예요?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에게. 이렇게. 그래서 즉시.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전차인. 이게 뭐냐면 이것은 원래 하나의 집이 있었는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요? 여기 임차인이 이 집에 플러스 뭘 가져버린 거죠?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을 해버렸어요. 소유권을. 그럼 이제는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죠? 그럼 이건 전차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임차를 바뀌어야지.
그죠?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인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소유권 취득한 임차인 있죠. 여기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뭐라고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즉시예요. 그림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만 가장 그래도 잘 눈에 띄는 애들이기 때문에 판례들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오면 보증금이 보일 거예요. 얘는 보증금이거든요. 우선 변제권이고 밑에 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경매예요, 경매. 전제 조건이 경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소액보증금은 뭐만 있으면 되죠?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뭐예요? 주민 등록이에요. 그죠? 주민 등록. 여기 소액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주무관청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주민센터죠.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확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때 뭐라고요? 그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이날, 이 시간대 임대차 계약을 했는갑다라고, 해주는 거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근데 임차인은 그 경매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원래 임차인은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임차인은. 근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그 판결서를 가지고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 자체를 가지고는 경매권이 없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 경매권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임차주택을 경매를 신청할 때는 이 반대 의무라는 거 보인가요? 반대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아니다?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눈에 띕니다. 자주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할 때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그곳 살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라고 했는데 확정일자는 어디다 받는 거죠? 임대차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그럼 확정일자부라는 게 있어요. 확정일자부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씩 제조를 하거든요. 거기에 몇 월 며칠 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에 우리 명칭이 있죠. 명칭이 누락되거나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얘는 유효해요. 우리가 그 전입신고 하잖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는 동호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명칭이나 동호수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그 계약서가 이 임대차 계약서라는 걸 확인만 해줄 수 있다면 확정일자로서 우선 변제를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는 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있잖아요. 그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보면 아까 확정일자부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누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그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동호수가 누락되더라도 상관없는데 전입신고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대지. 요건 토지죠.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선 변제나 최우선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아까 최우선 변제권을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보증금
뭐라고 했어요? 일정액이다라고 돼 있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는 건데요. 이땐 경락대금의 몇 분의 몇 가지예요? 2분의 1입니다.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경락대금이 7천만 원이다. 그럼 5천 못 받죠. 3,500 이상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경락대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이 숫자 2분의 1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때 요게 최우선은 뭐가 있어야 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였어요? 아까 여기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플러스 돼가지고 그 액수가 소액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소액은 언제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아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라는 거죠? 여기. 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 저당권. 그래서 소액 임차인 해당 여부는 담보물권, 저당권을 취득한 때 기준한다라는 거 보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종종 물어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저당권 등기 날짜가 언젠지 몇 년도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고 인터넷 컴퓨터 있죠. 네이버 같은 데다가 2015년도 주택 소액 보증금 하고 치면 나와요. 그럼 예전에 이게 소액 보증금이 84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럼 84년부터 지금까지 한 9번, 10번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정된 내용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은 아까 대항력,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뭘 갖춰라?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인주. 여기는 확정일자, 이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에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소액은 확정일자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 요거죠.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되어 있죠. 전부가 아니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뭐예요? 선순위, 자보다, 선순위 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거지 후순위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순위보다 우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 동그라미,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소액은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요 나대지. 요 나대지 저당권 후에 건축된 거. 그럼 나대지의 저당을 잡고 나중에 건물이 올라간 것은 최우선 내가 못 받는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도 이 내용을. 그래서 요건 중요합니다. 요건 중요합니다. 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에 건축이 됐다면 이건 소액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요것들은 4번, 5번 판례인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 그러면 봐요. 요 위에 거 4번 지문은 요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요런 식이네요. 여기가 먼저 저당권이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임차인. 인주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집이 만약에 경매가 됐다. 누군가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여기 임차인 있잖아요. 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잖아요. 경매, 저당권 뒤에. 만약에 여기는, 여기 임차인, 여기서 임차인이 있었다. 요 기준권리보다. 그럼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저당권자보다 먼저 성립됐다면 대항력은 있습니다. 있지만 누구보다요? 여기처럼 저당권 뒤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경매.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된 주택을 임차했나 봐요. 그러면 얘는 원래 여기가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럼 여기 임차인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가등기권자가 여기서 본등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임차인 뒤에 본등기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본등기는 순위가 뭘로 가는 거야? 가등기시로 소급돼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는 가등기보다 임대차가 뒤에 있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4번, 5번은요.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나오는 거죠. 말소기준권리. 이것들은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체당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입니다. 2년. 체당 기간은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임차인은 몇 년은요?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 존속 기간을 1년을 정했다. 1년을 정하면 임대인은 1년을 주장 못하죠. 2년이야 되고 임차인은 그 미만의 기간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번 주 우리가 풀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갱신요구권은 뭐라고 했어요? 갱신요구권 2 플러스 1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은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는 거죠? 4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뭔가 2년으로 간주가 되는데 임차인은 조심하세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뭐가 된다는 거죠? 소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임차인은 2년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뭐 이거 종종 들어보죠. 자, 임차 주택 소재지 법원이에요.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고 임차 목적 소재지 법원에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각 결정이 떨어지면 얘는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고, 상급법원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구 비용으로 하죠? 요 임대인의 비용으로 한다는 거. 임차인 비용이 아니에요. 결국 비싸진 않는데 임대인 비용. 임차권 등기 후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 들어와도 얘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이 들어와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건 당연배당이에요. 아까 그 우선 변제나 최우선 있잖아요. 우선이나 최우선은 배당 신청을 해야 법원서 배당을 해주거든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것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동생관계다 아니다. 얘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생관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영어 임무과세 수정 전담에 구청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승계 제도 그럽니다. 상속인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가져가죠?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를 받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승계 제도는 누구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상인법은 없는 거 아시죠? 상가금으로는 없고요. 이건 주임법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는데 공동생활을 한다. 그럼 누가 가져가요? 상속인만 가져가고. 만약에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2촌 이내의 사실혼 배우자 공동으로 승계를 받습니다. 다만 얘들은 뭐라고 했어요? 1개월 내에 이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습니다.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뭔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그래도 간략하게 본 거니까 꼭 좀 체크해서 꼭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지금 2시간 반에다 특별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지금 그걸 6개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4개 이상 못 맞히면 안 돼요. 지금은요. 그 정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5문제만 보면 돼요. 6번은 아니고요. 5개만 보면 되거든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 여부는 실질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공부상 용도로 정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질 용도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뭐냐면 여기가 비주거용이었던 거야. 비주거용이요. 근데 비주거용을 임대차 후에 뭘로 바꾼 거예요? 주거용으로 바꿨다란 말 보인가요? 그럼 여기는 비주거용이죠, 원래는. 그러다가 주거용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주임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뒤집어서 뭐가 된다는 거죠? 주거용을 개조를 해가지고 일부를 담배가라든지 슈퍼마켓 같은 거 조그만하게 이걸 비주거용으로 상업용으로
주거용이다 그러면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거용이었기 때문에. 자, 미등기 무허가도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적용된다. 자, 4번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4번은 X가 된 거네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임대 권한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임대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꼭 소유자이어야 됩니까? 소유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임대 권한은 있어야 되고, 자,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주임법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상임법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LH공사라든지 뭐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에 의한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됐었죠. 정답은 지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 대항력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자, 주택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인주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아까 대항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봤던 거고요. 이번에 주택이 적법하게 전대가 됐어요. 그럼 전차인이 자신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요. 그죠? 하나요. 임차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X가 된다고. 누구 앞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전차인 앞으로 인주가 돼야 돼요. 이거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다세대 나오는데요. 다세대는 동호수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지번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동호수도 중요하죠. 근데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다가구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죠? 이건 지번만 중요하죠? 동호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긴 동호수, 임차주택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의 지번만으로도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죠. 동호상 표시가 없으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아요. 다세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자,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로 재전입을 했습니다. 그럼 소멸되었던 대항력은 소급하여. 이게 틀렸네요. 이건 X. 그렇죠? 재전입. 재전입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지. 소급한다 그러면 X가 된 거죠. 이거는. 이 직권말소라는 게 나오잖아요. 직권말소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 키워드? 이의 절차. 만약에 여기서 이런 거예요. 여기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직권말소가 됐어요. 그럼 직권말소가 되면 여긴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대항력이. 대항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직권말소가 되면. 그러다가 나중에 요 임차인, 나 거기 살고 있다. 왜 직권말소했니? 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의를 제기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얘가? 요 이의 제기하면 요 임차인, 요리 가요. 소급표. 소급해서 대항력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소급료가 있거든요. 단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직권말소 동그라미죠. 직권말소. 직권말소가 보이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이 절차가 되어야 소급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단어가 키워드예요. 세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었군요. 정답이 4번. 자, 3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득 요건인 주민등록을 유효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배우자나 그 다음에 자녀,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주민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임차인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이 됐다. 이것도 뭐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했어요? 요구를 해서 동호수를, 이게 동호수를 요구했다, 공무원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수정을 한 거죠?
누가? 요구했다 그럼 누가 수정한 거예요? 임차인이 스스로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대항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임차인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의 지번을 틀리게 했다. 그럼 요건 누가 한 거죠, 지금? 요건 누가 한 거예요? 여긴 공무원이 수정을 한 거잖아요. 응? 그럼 얘는 대항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 3번은 임차인 스스로가 한 거야. 누가 했던 간에, 임대인이 요구했던 간에 공무원이 요구했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요구를 해가지고 임차인이 스스로 수정을 한 거지. 그럼 이건 대항력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건 3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요 3번하고 4번을 두 개 묶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다가구형 나왔는데, 다가구는 호수를 잘못 기재해도 상관없어요. 지번만 정확하면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은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임차인 주택을 간접 점유합니다. 여기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요. 누구 앞으로 돼야 되죠? 임차인 자신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전차인 앞으로.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인주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이 주택의 소유자가 보인가요?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래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원래 가볍잖아요, 소유자. 그렇죠? 근데 이걸 팔았다는 거죠, 을에게. 팔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임차가 돼요? 이 을. 요 매수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즉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시, 이를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음 날, 이 길부터입니다. 이 길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즉시, 그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네요. 3번, 임차인이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누구로 남아 있어야 돼요? 가족들이라도 남아 있어야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임차권이 양도되거나 전대가 됐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양수인 또는 누구 앞으로요? 전차인 주민등록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치면 원래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된다. 뭐 판례이긴 합니다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5번 요거네요. 자, 앞에가 원래 임차인이었어요. 여기가 인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가 저당권이 들어와요. 저당권이. 그러니까 얘가 주인을 쫄라가지고 여기서 뭘 한 거야? 임차인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을이고요. 여기도 을입니다. 같은 사람이 두 개를 한 거죠, 지금. 근데 이 친구가 뭘 해버린 거야? 주소를 빼버린 거예요, 주소를. 그럼 주소를 빼버리면 전세권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소기준 권리야,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이렇게? 없어져 본다고. 이게 참 미련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이걸 전세권 등기를 왜 하죠? 그냥 요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임차권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권리거든요, 이게. 이 전세권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임차인이 강할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그럼 주인 보호상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는 거야. 이게 상실했다는 건 주소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주소를 빼버렸다. 그럼 당연히 대항력 어떻게 해요? 소멸되불지. 이거 말소기준권 뒤에 있는 전세권 갖고는 대항력이 없거든요. 소멸된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판례가. 자,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 임차권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 신고는요. 신고는 행정청에 뭐라고 도달하기만 하면 행정청에 수리하기 전이더라도 바로 효력이 있다. 아니에요. 이건 수리가 되어야 돼요. 이건 도달 갖고는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1번이 정답이 바로 돼버렸네요. 예, 도달한 다음에 수리해야 돼. 공무원이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시켜야 된다고. 이게 수리거든요. 예, 그래서 나와야 되고, 애국인은 뭐라고 했어요? 체류지 변경 신고가 있으면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민등록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국 교포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김밥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전차인은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는 즉시입니다.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아까 종전 전차인은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는 즉시, 이건 즉시예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요거잖아요.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 누구예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럼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뭐가 들어온 거죠? 전차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요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이 집에 뭘 가져오는 거야? 플러스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전차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임차인으로 바뀌겠지.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인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죠, 이거. 소유권 있죠? 요거.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자마자, 이건 즉시, 이건 임차인으로 전환됩니다. 요 즉시. 이렇게. 요 판례. 요 판례. 이것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직권말소 들어오잖아요. 직권말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의 절차 동그라미. 보이신가요?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도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소급하에 대항력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때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기존에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직권말소가 됐어요. 직권말소. 그리고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야. 새로운 소유자가. 그리고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 거지. 이의 제기를 누가 했어요? 을이 한 거죠. 이의 제기를. 그렇죠? 그럼 이의 제기하면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직권말소 때부터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을 먼저 가지고 있었죠. 을이. 그럼 요건 뒤에 온 거잖아. 그럼 얘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왜? 병이라는 사람은 대항력 뒤에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선의 3자이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그림이 요겁니다. 요 그림이. 그 다음에 5번에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임으로 이전이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이미 대항력은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죠. 자기 의사가 아니라 제3자의 의사였기 때문에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 이걸 오늘 하루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법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나 프린트 해가지고 계속 뭡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보시라는 거. 한 문제도 괜찮고 내용도 보고. 다음 주 오면 이제 주택임대차 더 보고요. 아까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거 좀 약간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상가 볼 테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은 특별법을 본다고. 근데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주임법이 양이 많다 보니까. 원래 한 30분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좀 쉬었다 오시면 됩니다. 쉬었다.